지역 소멸 위기는 어느 지역에나 닥쳐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내 13개 시군뿐 아니라 멀리 대도시인 부산까지도 지역 소멸 위기를 말하는 시대입니다. 지역이 소멸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빈 땅이 되는 걸까요? 이대로 가면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가지가 외곽으로 팽창하는 동안에 공동화해버린 텅 빈 구도심. 이런 현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길은 이제 경제도 문화도 사회도 수도권으로 다 빨려 들어간 뒤에 텅 비어버린 우리가 살던 지역을 멍하니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동마을신문 편집인 행인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에 찾아뵙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지역 소멸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한 성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름하여 지역학이 왜 필요한지, 어떤 개념인지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역학의 필요성, 전주로서는 전주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윤 교수님 지금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시면서 또 대외협력부총장을 맡고 계시죠? 대외부총장, 예. 대외부총장, 예. 우리 방송에서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총장님? 교수님? 그냥 교수로, 예, 일반적인, 예. 뭐 학교에서 직책을 맡으셨지만 지금 여전히 강의나 연구 활동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직은, 예. 예.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지역학, 이거 일반인으로서는 생소한데 어떤 개념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연구를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특히 인간의 어떤 인간을 규정하는 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예. 그게 지역이죠. 네. 지역은 우리의 관심 대상이기도 하면서 사실 무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무관심의 대상입니다. 그건 늘 있는 거니까. 예, 당연한 거니까. 예. 오히려 또 그 너무 지역을 따지는 거는 오히려 불순하게 또 이렇게 지역주의로 여겨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뭐 관심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게 이제 관심의 초점이랄까? 이제 중심적인 위치로 오게 된 게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전쯤. 예. 참여정부 때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지방 분권, 예. 또 지역 균형 발전. 그렇죠. 그게 이제 정부 정책의 기조였죠. 그때부터 사실 지역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이제 기조로 전환이 됐는데 우리가 그만큼 그걸 절실하게 간절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정책도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 제기 정도 선에서 뭐 좀 혁신도시라고 하죠. 예. 공공기관 몇 개를 지방으로 좀 이전해 준 거 뭐 그 정도에서 그치고 말았다. 취지와 목적은 좋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렇죠. 아주 예. 미완의 그런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출산 파업에 따르는 인구 예. 절벽을 만나면서 이제 지역 소멸론까지 등장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야 이러다가 우리 지역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정도로 20년 전에 비해서 아주 지금 절박한 상태로 그런 문제로 좀 다가온 거죠. 예. 이게 각 지역마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뭐 좀 이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한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그 차가운 칼바람이 부는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저 지금 떨고 있는 정도 뭐 그런 정도 수준에 지금 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랫가락이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지금 방향을 잃고 있다,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정도로. 예. 그래서 뭐 저출산에 엄청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성과 거둔 건 없죠. 그러니까 뭐 지역 소멸은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서울과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옛날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던데 예.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보자라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정책으로 들고 나와서 시작했던 거고, 근데 그것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예산 배분, 예. 예산 배정을 좀 나눠 먹고 조금 더 따오자 하는 뭐 그런 정도 수준에서 좀 티격태격하다가 그냥 시간을 보낸,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이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그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그 참여정부의 의도가 어떻게 보면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좀 정도가 좀 미약했다고 봅니다. 네. 이런 현실에서 지역학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예, 그래서 이 지역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자기 지역에 대해서 네. 좀 정말 좀 더 철미하게 간절하게 집중하면서 뭔가 연구하고 성찰하고 찾아내는 거죠. 예. 뭐 그런 걸 결국 지역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찾아낸다면 지금의 지역 소멸의 위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걸 어떤 뭐 단답 형식으로 지금 당장 어떤 답을 낼 수는 없지만 네. 인간과 사회의 많은 거의 모든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학문의 세계들이 이 지역이라고 하는 변수, 이 지역에 집중하면서 하다 보면 지금 이 지역에 처해 있는 이런 매우 어떤 위급한 이 상황을 벗어나거나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 예. 뭐 근거, 예. 뭐 가능성의 어떤 틈새를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이 기대감이죠. 당장 어떤 지금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예. 어떤 답도 지금 뭐 갑자기 주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답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찾아가거나 만들어가거나 네. 지금 그런 노력이 그동안 없었죠, 사실. 네.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으면 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전주시의 경우 전주학이라고 하는 네. 그걸 연구하고 진흥시키겠다라는 그런 그 조례도 만들었고. 그죠. 그 조례가 최근 뭐 한 1년, 2년 뭐 2023년 12월 그러니까 딱 1년 전에 네.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전주시의 김남기 의원이 2년 전에 발의를 했었는데 네. 그 2년 만에 조례안은 제정이 됐고 뭐 최근에 관련된 포럼 하나 한 거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걸 찾아봤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관여하셨던 분들이 이 전주학이라고 하는 지역학을 좀 너무 좀 협의의 개념으로 좀 좁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협의의 개념이라면 그러니까 전주를 연구해야 되니까 네. 뭐 전주가 뭐냐 하니까 먼저 역사적인 내력부터 이제 먼저 따져보자 하다 보니까 예. 주로 이제 역사적 접근에 좀 한정된 예.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매몰된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동학 또 뭐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예, 조선 예. 그 또 뭐 삼국 시대까지 이렇게 쭉 거슬러 나가는 역사 뭐 그런 정도겠죠. 네, 역사학을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예. 이 지역학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그 어떤 인류학적이거나 좀 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문제 상황 이에 대한 어떤 답을 찾기 위한 그런 지난한 노력이라고 본다면 좀 거리가 먼 이야기였죠. 그렇죠. 20년쯤 역시 그것도 20년쯤 전인데 그 전주 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학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책자도 내고 문헌도 네. 내고 연구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전주학 총서로 이렇게 나왔던 책들을 보니까 거의 뭐 전주의 역사, 전통문화 이런 쪽에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 바로 이제 그게 취지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데 너무
특정 학문에 그 좀 함몰되어 있는 그런 한계를 드러낸 거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좀 전방위적으로 예. 거의 모든 학문들이 이 지역에 매달려야 된다. 하는 거의 게- 모든 학문이 예, 예. 역사뿐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전파하고 좀 설득하기 위해서 동원한 것이 이제 미국의 그 시카고 학파의 그 이해입니다. 시카고 학파 하면 노벨 경제상 수상자 네, 노벨 경제학상을 거의 뭐 싹쓸이하고 있다고 할 예. 정도로 뭐 그래서 이제 더 유명해진 학파인데 예. 저는 그 시카고 학파의 뭐 학문의 내용들 각 분야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나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늘 봐왔지만 예. 그 시카고 학파가 그 세계적인 학파로 등장하는 그 배경과 과정을 보면 야 저게 우리 전주도 저게 필요하고 또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늘 해왔었습니다. 예. 그 어떻게? 이유가 예. 자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을 걱정하면서 지금 있잖아요. 시카고는 그 1871년인가 아무튼 19세기 그 후반부에 예. 그 소위 그 시카고 대화재라고 하는 예. 그 이제 며칠 동안 뭐 진짜 꺼지지 않는 불 때문에 거의 뭐 시카고가 그냥 다 잿더미로 변해버렸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사건을 겪었었죠.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도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세웠고요. 새로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다 없어진 상태에서 새로 이제 어떻게 보면 출발한 거잖아요. 잿더미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학부터 시작을 이제 예. 건축학. 그래서 건축학이 예. 발달을 거기서 보니까 이제 예. 시카고의 많은 건축물들이 주로 목재가 많았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석조로 바꾸고 뭐 그런 거 있고 아무튼 또 시카고 하면은 뭐 가보신 분들도 있고 또 안 가보신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만 흑인들이 많고 예. 흑인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빈민들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또 미국에는 또 인종차별이 또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런 그 대표적이거나 중심적인 문제라고 꼽히는 것들이 시카고에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빈곤의 문제와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그래서 헐하우스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네. 복지관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 이제 영국의 이제 토인비호를 벤치마킹한 건데 예. 그 헐하우스를 건립하고 그 차별받는 흑인 빈민들을 위해서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간 사회복지사가 있었습니다. 제인 아담스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예. 상당히 이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중병 여러 가지 중한 병들을 다 또 온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별받는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정말 그런 그래서 193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죠. 예.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계기로 하면서 이제 사회학, 도시 사회학, 이 도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되고 개혁해야 되는지 뭐 이런 쪽으로 사회학이 발달했고요. 네. 뭐 하면서 이제 그런 처음에는 뭐 사회학도 경제학도 그렇게 학문 세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랬죠. 결국 그들이 이제 자기 지역이 이 시카고를 근간으로 해서 무대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천착하다 보니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이제 하나의 학파로 예. 인정이 되고 그 뭐 시카고뿐만이 아니고 그 일리노이주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주에 있는 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미국 대학하면 아이비리그 뭐 네. 많이 얘기하죠. 명문 대학들, 그렇죠. 명문 사립들 대개 동부 쪽에 있잖아요. 예. 대서양 연안에 따라서 있다 보니까 그쪽 경제학은 짠물 경제학인데 시카고 학파 경제학은 이제 오대호 주변에 예. 중부 내륙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민물 경제학이다.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지역의 특성, 지역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 뭔가 그 성찰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과를 내는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우리 지금 지역이 약화되고 소멸의 위기에 처한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을 강화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어떤 에너지와 기회들이 여기에 집중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좀 하려면 그런 어떤 지역을 근거로 하고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 쌓여 나가야 되겠다. 예. 근데 마침 지금 그런 기회가 지금 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와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라이즈 체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라이스 지역 RISE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역 뭐냐면 혁신 예, 지역 혁신 대학 지원인가? 과 이제 대학에 따른 대학 지원 예. 이건데 뭐냐면 교육부가 고등교육 정책을 예. 그동안 주도해 왔어요. 네. 그래서 뭐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예. 교육부가 뭐 없어져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젠 교육부가 각 대학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이제 어떤 관리를 넘겨주는 거죠. 네. 재정을 또 지자체로.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양해 줄 테니까 그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과 함께 지역의 산업, 네. 연구 모든 역량이 다 모여서 지역의 혁신을 이뤄내라. 네네. 그래서 그 이름하여 라이즈 체계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아마 우리 전라북도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 시나 도가 대학을 운영해 보거나 관심 갖지 않았었는데 그건 중앙정부 교육부가 해오던 거였으니까요. 네. 근데 이젠 돈까지 재정 지원까지 해줄 테니까 지역에서 알아서 대학하고 의논해서 해봐라.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화 전략 산업을 정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단순히 무슨 저 연구 사업비 좀 각 대학이 나눠 먹는 식으로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건 그 중앙 정부가 그동안 책임을 다 못하는 걸 이행 완수하려고 하지 않고 떠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지방으로 떠넘기는 이런 그 상황이지 않은가 싶은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 소위 메이저 대학이라고 하는 전북대학교 뭐 또 원광대 뭐 전주대 우석대 여기 다 몇 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들과 자치단체가 모여서 우리 지역을 특성화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전략이 뭐냐? 어떤 산업 분야, 어떤 기술,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을 토론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 과정을 지원해 주는 기회로. 네. 그래서 진정한 어떤 전북학, 전주학이 이제 그 실천의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그 관계자들이 그렇게 뭉쳐도 지금 사실은 현실 문제 해결은 참 어려운데 좀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어쩌면 아직은 그냥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분하는 그렇죠.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다. 안 좋게 말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이제 정부 예산 지원받은 거 나눠 먹기. 네, 네. 무슨 A 대학은 뭐 얼마, 뭐 B 대학은 얼마 뭐 그렇게 해봤자 이거 성과 안 나옵니다. 정말 우리 지역이 잘할 수 있는 거. 네. 전라북도 하면 뭐 상징되는 게 뭐 전통 문화, 뭐 음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낙후됐다고 여태 우리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살려서 뭐 산업화로 이뤄낸다든지 연계시킨다든지 뭘 해서 아무튼 지금 뭐 K컬처가 세계적으로 지금 그 본산이 전주다. 충분히 될 수 있죠. 전북이다. 그럼 그렇게 해서 정말 야 전주에 가야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배울 수 있다.
뭐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지역학을 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오히려 만났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단 그 RISE 예, 같은 그런 라이즈, 예. 시스템이 있고 예. 그 시스템에 따른 예산 지원까지 이제 정부에서 가져오니까 지자체와 대학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기해서 그렇죠. 또 산업 현장도 같이 함께 예.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각 대학들이 대학의 또 교수님들이나 이런 여러 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싶어도 뭐 실제로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재원까지도 이미 확보가 되니까 이걸 기회 삼아서 우리 지역의 문제, 우리 지역에 어떤 뭐 숨어 있는 어떤 실마리 이런 것들을 찾아내자. 그렇죠. 그런 차원의 지역학을 말씀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시간에 짧은 인터뷰나 네. 한두 마디 가지고는 참 얘기 전달하기 좀 어려운데 오늘 그래도 예. 이런 기회에 그래도 이런 정도 뭐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려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 의미 있다 한번 해봄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정책 당국자들도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과정이 뭐 금방 이루어지진 않겠죠. 예, 시간이 참 걸리겠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걸로.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답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또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도 뭐 천년 전주를 얘기하고 또 전주가 가진 전통 문화를 얘기하듯이 그 자체가 전주가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찾아내는 것이 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주가 특히 전주하면 뭐 문화 중에서 음식 아닙니까? 예. 그럼 세계적인 정말 음식 학교가 없어요. 예, 만들어내지도 못했죠. 성장하지도 못했고. 그런 생각도 못하고. 예.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음식 문화를 얘기할 수 있나요? 적어도 동양 음식, 한국 음식 하면 한국에 가서 전주에 가서 공부해야 된다. 예. 뭐 이 정도가 되도록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산업 현장도 그렇고 이 발달하고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전주시가 주최했나요? 전주학 활성화 포럼. 뭐 거기를 보니까 뭐 대전, 수원, 화성, 창원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그 지역의 지역학 사례들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대전 같은 경우는 신흥도시로서 역사가 짧지만 시 차원에서 하는 지역학 연구가 있고 또 수원시는 수원학 연구센터가 또 있어요.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런 이슈가 되는 그 주제를 발굴해내려고 하고 그렇게 작업들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 전주하면 전주학, 수원하면 수원학 뭐 이렇게 하듯이 각 지역마다 이런 지역학이 지정돼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냥 형식적이고 예. 겉모습만의 그런 지역학이라면 그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의미가 없고 그냥 예. 선출직인 단체장들이 예. 나 임기 때 무슨 시에 무슨 뭐 학 이거 만들었다는 그런 정도지. 이제 그 지역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위기 의식을 절실하게 느끼고 네. 정말 여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정말 진정한 지역학을 지금 시작해야 될 예.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의 모든 지역이 다 지역학하고 한다면 별반 차별성 없는 그냥 유행어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역사가 짧은 도시들은 거기에 큰 의미가 없고 전주 같은 이런 도시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우리의 강점 네. 이걸 잘 찾아내고 예. 또 역사가 길면 강점도 있지만 극복해야 될 과제도 많거든요. 네. 그런 걸 잘 분별해내면서
그러나 공통적인 건 지금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지역 자체가 다 위기거든요. 그렇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관심과 예. 성찰과 어떤 개혁의 의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일단 개념적으로만 말씀하셨는데 그 전주시가 만들었던 조례에서 전주학의 정의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주시와 관련된 인물, 지리, 역사, 사회, 문화, 문학, 예술, 정치, 경제, 건축, 자연환경, 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전주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지역학을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네. 이런 정의 우리 윤 교수님 강조하시는 전주학의 의미와도 크게 다르지는 않죠. 뭐 상당 부분 좀 같이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좀 더 이 개혁적인 예. 뭐 변화를 위한 것이고 예. 전주시 조례에 들어간 건 물론 다양한 분야를 했지만 주로 이제 역사 중심으로 결국은 실제 그렇게 됐죠. 예,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주시도 네, 이 우리 전주시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어디에 주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특성화 영역과 그 전략은 무엇인지를 시민사회와 대학과 더불어 예,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빨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우려도 들어요. 그 동안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각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또 여러 단체들 기관들이 어떤 정부의 예산이 배정이 됐다, 사업비가 확보됐다 그러면 그걸 서로 먼저 가져가려고 아우성치는 그런 게 너무 지금 관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관성을 고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전주학 또는 지역학에 대한 논의 과정이 또 흐트러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모두 우리 시, 도, 우리 주민들 우리 다 네. 이런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그 절실함을 다 같이 느끼고 공유해야 됩니다. 뭐 행정가, 정치인, 학자 이분들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진짜 그런 절실함에서 간절함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지. 그냥 관성에 젖어서 눈먼 돈 나눠먹기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진정성을 말씀하시는 건데 마치 아까 말씀하신 잿더미가 돼버린 시카고 대학에서 우리 지역에 자기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시카고 학파가 세워질 것처럼. 네. 예. 네, 저도 그렇게 이제 비유해 보면서 네. 우리도 지금 그런 상태로 보고 예. 정말 뜨거라 정말 해서 예.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전주학 이렇게 해서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이게 그저 뭐 지역학이라고 이렇게 대분류되는 학문 분야에 그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주의 알맹이를 찾아내고 이것을 보석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여러분이 서울에 가서 또는 예. 인천공항이나 외국에 가서 국제공항에서 외국 사람 만났을 때 어디서 왔냐고 전북에서 왔다 그러면은 조금 뜨악한 표정이죠. 예, 예. 전주에서 왔다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전북이라는 브랜드보다는 예. 전주라는 브랜드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광역 지자체는 그냥 행정 단위인 거고 지역하면 전주가 지역이고 아무래도 삶의 터전이 이웃 도시 뭐 정읍이나 예. 군산도 그 지역이 지역인 만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도 지금 뭐 전북학, 전주학 다 가능합니다만은 저는 네. 이런 시카고 학파처럼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예. 이런 정도가 되기 되면 전주학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네. 또 전라북도의 또 중심이 또 전주니까 예. 아무튼 이 지역을 탐구하면서 여기서 빨리 그 답을 찾아내거나 만들어가는 예. 그 노력과 과정이 있어야 예. 소멸론으로부터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뭐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역을 탐구하면서 답을 찾아내가는 과정. 이것이 꼭 필요하다. 네. 네. 우리 윤 교수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1부 마무리하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호흡이 좀 거칠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탄핵 집회 현장에서 많이 불렀다는 노래. 소녀시대가 부르는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전해주고 싶었을 듯이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을 마칩니다. 이어서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 시간에는 클래식을 사랑하는 김광수 기자가 추천한 곡을 듣겠습니다. 시간이 20분을 넘는 곡이어서 간단히 소개만 하고 음악으로 넘어갑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인데요. 헤르베르트 폰 카레안 지휘,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Zauber in der Lieder, was Simone Strenge treib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r Flügel weilt. In der große Wolke Lunge, eines Freundes Freund zu sein, der ein holdes Weiberlunge, mische seinen Jungen auf, wer auch eines Leben, seinen Gott verwenden, und es nieder auf der Stille weinen sie aus diesem Buch.